네,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김보미의 뉴스 카페 시간입니다. 네, 김 기자 어서 네. 오세요. 오늘 의상이 굉장히 또 화려한 또 색감을 보여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코스트코 매장입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상품 곳곳에 저렇게 리미트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지, 생수와 같은 주요 품목의 구입 수량을 제한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코스트코의 이 지금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글로벌 물류 대란입니다. 네, 물류 대란.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네. 금방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패스트푸드점만 하더라도 지금 감자튀김을 아직까지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도 맞아요. 들리고 있어요. 네. 그럴 만큼 지금 글로벌 물류 대란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해운 운임 지표를 통해서 좀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추이를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면 이 중국 상하이 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 운임을 종합한 수치를 말합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요. 운임이 지난해부터 쭉 상승을 해서 현재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료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물류 수송 수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정도로 수송이 정체를 빚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미국 LA항과 롱비치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컨테이너 수만 수만 개가 쌓여 있다고 하고요. 또 60여 척 이상의 화물선이 바다에서 줄지어 입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만 무려 3주에 이릅니다. 네, 정박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무려 3주다. 자, 지금 뭐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네. 이 코로나19 확산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네. 이 물류 대란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류 대란의 원인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과 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늘었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선박의 운항 횟수가 줄어들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온라인 쇼핑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선사 이 운항 횟수와 코로나19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검역 절차가 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이제 물류 선적, 물류를 이제 싣고 또 내리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 좀 지연이 되게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선박의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이렇게 인해서 또 선사의 운항 횟수가 감소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나 일부 항만의 폐쇄 등으로 인해서 이 현재 좀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런 코로나19 상황 이외에도 뭐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글로벌 각국의 이 탄소 배출 규제 강화도 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박들은 빠른 속도로 운항할수록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이 선박들의 저속 운항을 유도를 하면서 물류 수송이 과거에 비해서 좀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물류 대란이 1차적으로 좀 일어났고 네. 그 다음에 어떤 탄소 배출 규제 이런 것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자, 현재 이 업계에서는 이런 물류 대란의 어떤 그 종식 시기 요걸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겠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적어도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 해운 컨설팅 업체 드류리는 컨테이너선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적어도 2년 이상은 지금과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국내 수출 기업들도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수출 기업 150곳 중 약 70%가 내년 6월까지 이 물류비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이쯤에서 저희가 좀 궁금해질 수가 있는 게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는 좀 이게 춘절이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중추절이 시작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또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좀 큰 이벤트들을 담고 있는 그런 행사들이 이제 있을 텐데 네. 쇼핑 대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시기가.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해운 운임들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그 증시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분석 어떻습니까?
일단 좀 증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이 국내 해운주들을 보면 하반기 들어서 좀 주가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죠. 오늘 주가만 보더라도 이제 적게는 2에서 한 4%까지 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운임이 이미 정점에 이르렀고 이제는 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운임은 예상과 달리 계속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고공행진하고 있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운주가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의 물류 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선사들도 비록 정부의 압박 때문에 운임을 더 높일 수는 없겠지만 이 현 수준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면서 이 피크아웃을 피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전문가들의 의견 또 다른 의견들도 좀 들어볼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적극적인 비중 확대는 다소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운임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 이 미국은 지난 7월부터 글로벌 해운사들을 상대로 운임 책정 실태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대상에는 HMM과 SM 상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러한 글로벌 분위기를 감안해서 선사들이 하나둘씩 운임을 동결하고 있는 점도 이 주가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운임 동결에 대한 압력 상승이 자칫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면서 주가를 좀 흔들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해운주의의 어떤 향방은 운임이 이런 피크아웃으로 좀 피해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좀 좌우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 물류 대란이 좀 장기화한다면 우리 수출 기업으로서는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이 글로벌하게 좀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우는 그런 요인들도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참 큰 상황입니다. 네.